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얼마 전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이 점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신월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사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공사장 인부 등 3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을 덮친 은색 승용차 뒤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차량이 지나간 공사장은 건축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응급 조치를 받은 부상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승용차가 공사장 내부를 덮친 건 8일 오후 4시 5분쯤. 사고 차량은 바로 이곳 공사장 외벽을 뚫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공사장 외벽은 다 부서진 채 이렇게 임시 비닐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공사장 인부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인부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피 흘리고 계셨던 분은 맥박이었고 호흡도 거의 멎은 상태고 의식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 조치시켰고 그런 상태로 일단 이 병원에 이송을 했었습니다. CPR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발 순환 회복이 안 됐어가지고 계속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에 이송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공사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서 튕겨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앞에서 사고가 나서 뭐 추돌 사고 내고 차가 문 닫고 이거 안에서 뭐 공사를 했는데 다쳤나 보더라고. 이 문을 치고 들어온 거.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어떻게 공사장으로 진입했는지 인근 CCTV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열흘 사이 양천에서 2번의 차량 돌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새해를 맞아 동업무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은평구 동업무보고회는 9일 가련 1동과 진관동에서 열렸습니다. 업무보고회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구민 표창, 구정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GTX-A 연신내역 개통 소식을 전하고 노인 보호구역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GTX-A 드디어 개통을 했죠. 우리가 보통 서울역까지 가려면 한 갈아타기도 하고 한 30-40분은 기본이 걸리는데 단 4분 만에 간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남까지도 보통 우리가 이제 개통하게 되면 11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을 다 은평으로 오시게 해서 또 연신내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지역시 구의원과 국회의원도 보고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의 그 모습을 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은평구 동업무보고회는 오는 23일까지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35% 한도 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지원 규모는 5억 원으로 접수 기간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일자리 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7.6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 32%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176일로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반면 나쁜 단계를 넘어선 날은 24일로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파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한낮 온도도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을 가로지르는 주요 하천인 포천천. 얼마 전 내린 눈이 여전히 쌓여 있고 강물은 꽁꽁 얼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장갑까지 완전히 무장한 모습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요. 일 보러. 살을 에이듯이 아프긴 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좀 춥고 특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춥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입고 왔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9일 출근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로 새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던 영하 45도의 매우 찬 공기가 북한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한파로 이어졌습니다. 한파에는 되도록 무리한 외출은 피하고 외출 시 모자와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동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아이,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도계량기, 보일러 등은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물이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 동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10일까지도 이어집니다. 최저기온은 인천 영하 11도, 부천과 김포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면서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추위는 10일까지 절정에 달한 뒤 주말쯤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번 한파와 관련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복지, 상하수도 분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한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은 물론 농축업 등 산업 분야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8일 밤 9시를 기준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10개 시군에 한파 경보를, 수원 등 나머지 21개 시에는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 한 달에 3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아파트와의 월 주거비 차익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전세가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 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10월쯤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2월에는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 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다음 주 재대본 심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민 희생자 5명에 대해서도 1인당 561만 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전담 공무원을 유족과 연결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 도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 맞춤형 돌봄이나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시행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독사 예방 전담 인력 4명을 지정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자들이 모임과 문화생활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자 가운데 노인에게는 맞춤형 돌봄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평생교육과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목욕장 내 불법 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 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선 5060 세대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9일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50, 60대 소비 금액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이상 늘어나 3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특히 온라인 업종에서 두드러졌으며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5년 전과 비교해 교육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40대는 식생활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소비 금액 증가율이 더디게 나타났으며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입니다.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 앱에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3일간 자치구별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 상품권은 14일 발행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의 주요 정책 소개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8일 남동구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정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 공직 내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정공유회는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유 시장은 취약계층을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고 시민 건강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겠다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아이들이 웃고 청소년이 꿈을 펼치며 청년과 가족이 안정되고 노년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정공유회는 오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